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 포인트 두 번째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카카오 이야기는 해봤고, 네. 자 그러면 네이버에 관해서는 카카오보단 전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좀 적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지. 전망 자체로 보면은 사실상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비슷비슷한가요?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네.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거의 뭐 8, 90% 내수로 돌아간다 음.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라인이라는 이제 메신저가 해외 네.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가 그렇죠. 예, 동아시아권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뭐 이쪽에 라인이 그래도 뭐 조금 성공을 한 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라인 말고는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 제페토, 네, 예, 제페토. 제페토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 결국 내수예요. 어. 네. 네이버도 이제 내수로 이제 거의 뭐 운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그나마 이 카카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경영권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카카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규제가 들어간 거는 핀테크 하나뿐이에요. 네. 이미부터 네이버는 국가를 상대로 아주 밀당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네.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과거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때리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상 규제가 그렇게 많이 없죠. 네. 왜 그럴까요? 네이버가 이 애시당초 그런 규제에 걸릴 법한 사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좀 똑똑했네요. 그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네이버는 국가를 잘 알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요. 국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과거에 네이버가 맞았던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네. 10년 전에 네이버 많이 맞았습니다. 국가한테. 그때 배운 노하우가 지금까지 네. 이렇게 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도 이제 카카오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많이 피해가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망 자체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당장 내일이나 다음 달 내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 뒤에 미래를 보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에 관한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이 핀테크 사업을 원래 주력으로 좀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그래 왔었었고, 요번에 이 핀테크 규제가 사실상 네이버한테는 되게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요. 네. 지금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이 45만 원대에서 급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온 게 첫날에는 2% 정도 빠졌고요. 네. 이튿날에는 한 8% 정도 빠졌어요. 많이 네,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는 모습이 보이죠.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반면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첫날부터 11%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그 다음날 보면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빠진 게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서 멈췄지만 네. 여기서 이만큼 빠진 게요.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은 거의 한 2%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간에요? 네, 많이 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조금 더 빠졌다라는 것은 네. 무슨 말을 뜻하냐? 네이버가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더 컸고, 요번 규제에 더 피해를 보는 거는 네이버도 물론 피해를 보지만 카카오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찌됐건 전망 자체는 둘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낫다,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핀테크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이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도 핀테크 기업에 관한 규제를 네. 혹시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의를 해야겠죠? 유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 지극히 개인적인 좀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핀테크 규제가 지금 당장에는 국가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핀테크라는 거는 지금 시대가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대가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규제들이 아예 제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협의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게 제 아.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요 리스크는 한두 달 상간 네. 조금 지켜보면은 분명히 이 핀테크에 관련된 호재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게 100% 규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이게 핀테크 규제를 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지금 핀테크 규제를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카카오라는 기업과 네이버라는 기업이 너무 거대한 대형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형 플랫폼이 너무 이 두 기업이 독식을 하니까 요거를 조금 제한하겠다라는 저는 의도를 보이거든요. 핀테크 산업 자체는 아마 국가가 아예 막지는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서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 혹시 그렇지가 않더라도 네. 국가에서 주관하는 핀테크 공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카카오든 네이버든 너희들 핀테크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 광고업인데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중개는 엄연히 대부 중개업법에서 어긋나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니들이 지금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또 결국 보안과 결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업들도 어찌됐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대안을 가지고 지금 국가랑 또 협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과연 개정된 법이 나올지 아예 전면 폐지를 시킬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정된 법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개정이 되겠지 폐지를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 개정안이 나왔을 때 네. 요게 호재로 작용이 돼서 카카오든 네이버는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홍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참 시야가 좀 넓다, 좀 넓게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홍 대표님이 무료로 강의 동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오늘은 추석 선물 같은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종목 선물에 대한 힌트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상 지금은 경선인 것 같아요. 경선이요? 네, 지금 아. 이런 거 먹고 빠져야 되는 좀 그렇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나마 뭐 네. 그래도 이런 시세를 포착할 수 있을 네. 때 시세를 포착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추석 선물로 조금 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가치 투자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계좌잖아요. 이럴 때 한 번에 좀 급등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경선주 관련해서 선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양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홍 대표님은 단기와 스윙 위주 종목 추천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만 이 추석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대기만 하면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이 링크 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 나갈 종목 저희가 이번 주에 드릴 건가요? 다음 주? 아니요, 이번 주 드려야죠. 이번 주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로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 명이랑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 사야 돼요? 언제 뭐 목표가는 얼마예요? 모두 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아니라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3989번 번호에다가 밑에 홍주원 무조건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홍주원 대표님 아니고요. 홍주원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황 이슈까지 맞춰봤는데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황 이슈를 건너뛰었잖아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시황 이슈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컨택트 업종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여행과 레저 또 엔터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인지 또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는 거는 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컨택트주들이 네. 그동안에 조금 이 4단계 격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세를 계속 주고 있다가 지금 맞아요. 4단계 때문에 쭉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노랑풍선, 네,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주죠.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한 장중에 한 23%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네. 종가 기준으로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요. 한 900만 주 정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네요. 나왔죠. 9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4단계 격상되기 전이에요. 그럼 네. 그 전에 있던 평균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것도 단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보시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만큼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4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정말로 크게 작용했죠. 여기서 이만큼 빠진 게 차트상으로는 많이 빠졌구나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빠진 게 2만 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13,000원까지 빠졌어요. 70% 정도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아주 뭐 심란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 돼 가지고 오늘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 이제 갭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메꿔줬어요. 완전히 메꿔주고 아주 땡땡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 위에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매물대들이죠. 강력한 매물대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와봐,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 이슈가 요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는 요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과연 그러한 재료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네. 그러면은 조금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 이거 상승해 주겠다.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상승을 시키려 그러면은 거래량도 중요하고 이런 장대 양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거래량을 뚫어줄 수 있는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오늘 900만 주 터졌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터져야 돼요? 이 900만 주 정도는 더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지 요게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1,000만 주 이상을 동반시켜줄 거래량 한마디로 그 정도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못 봐요. 네. 예, 사실상 그냥 장대 양봉 나왔네, 거래량 나왔네, 이거 상승 나오겠다.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좋아, 거래량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가 이 정도야. 이 정도에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아. 시뮬레이션을 딱 그려봤어. 네. 그럼 1,000만 주 이상을 동반시키려 그러면은 어찌됐건 재료가 되게 짱짱하고 뭔가 막 매력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럼 위드 코로나라는 게 그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시켜줄 수 있을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짱짱한 재료냐. 우린 요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재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드 코로나 이제 재료 한번 분석을 함께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 전에 4단계 격상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몇 단계였어요? 3단계. 3단계, 2.5단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렇죠. 2.5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보급이 더 확대된다. 이제 2단계로 낮춰진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년이 뭐야? 사실 올해부터 백신 여건 나와 가지고 해외 여행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맞아요. 때였는데 지금 뭐 백신 여건 말도 안 되죠. 어찌됐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는 무엇일까? 위드 코로나는 3단계, 2.5단계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냐? 한마디로 백신이 점점 더 보급화가 되면은 이제 셧다운제도 풀고 위드 코로나 함께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를 감기처럼 인식을 하고 코로나랑 같이 공생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료를 봤을 때 2.5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보다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보다 더 큰 재료이 아니에요. 더 큰 재료죠. 그쵸? 사실상 함께 한다는 게. 그렇죠. 네. 이미 거리두기 몇 단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뭘로 상승했다 그랬죠?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2.5단계, 3단계 줄인다. 이 이슈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4인에서 8인까지 늘릴 수 있고 6인까지 늘릴 수 있다. 맞아요. 백신 여건으로 연말쯤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새벽까지 우리가 다시 술을 마시고 놀 수 있고 그냥 우리가 과거의 예전처럼 그냥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재료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 크겠죠. 네, 그럼- 사실 이 보복적 소비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총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두고 봐 이러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해외여행 갈 수만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좋은 재료, 그 전보다 더 강한 재료인데 아까 노란풍선이 그 정도 재료에 얼만큼 올랐다 그랬어요? 100% 올랐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900만 주가 동반되는 시점에 자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2.5단계, 2.5단계 3단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00% 올라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죠. 이 바닥 부근에서. 그럼 지금은 얼마대예요? 이 14,000원대. 이미 이전보다도 더 높은 고점이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됐어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이전에는 얼마예요? 400만 주, 800만 주였는데 지금은 900만 주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14,000원대 시점에서 그 전에 만 원대 시점보다도 4,000원, 약 40% 더 높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900만 주가 발동이 됐다. 그리고 그 재료는 이전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주는 것보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재료다. 위드 코로나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900만 주가 동반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뭘 의미한다? 더 상승할 여력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너무 쉬운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제 정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네.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계속 좀 네. 매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네.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이 좀 낫겠네요. 뭐 전략은 되게 제각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주식에서 전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 매수가가 중요하겠죠. 네.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서 전략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음.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노랑풍선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같이 재료까지 분석을 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과연 노랑풍선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전고점을 뚫어낼지 못 뚫어낼지. 저는 분명히 오늘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하지만 네. 이걸 언제 공략하고 언제 들어가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컨택트 관련주들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안에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 오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분석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동영상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요. QR코드가 있는데 이 카메라 기본 어플 있습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링크 뜹니다. 이 바로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 다양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참여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또 문자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문자 잘 이용하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링크 들어갑니다. 그 웹페이지 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